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한 해 반이 지나고 이제 절반이 남았는데요. 2025년 하반기 여러분들 계획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계획은 무슨 계획 하시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고요. 저도 약간 그렇게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은 뭐 한 달에 하나, 뭐 2주에 하나씩이라도 목표를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다 보면은 2025년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해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건강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으로나 가족의 화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난 상반기 그렇죠. 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이렇게 저한테 빗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저도 지금 정신없이 산다는 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정신없이 살 때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거 찔리네요. 그죠? 정말 저도. 네.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정신없이 살 때 내가 그 연초에 목표로 세웠던 그게 잊혀지고 있었죠, 사실은. 네. 저는 일단 7월에 정기 검진이 네. 예약돼 있거든요. 네. 홀수년생이라서 검진부터 잘 받아봐야겠다. 원래는 검진 전에 그래도 몸을 만드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저야말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진짜 검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목표한 게 있었는데 네. 지금 벌써 이제 반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분기로 나눈다면 지금 저는 아직 그 4분의 1 4분기에 지금 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목표치에 3개월치를 지금 못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의료 대란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선거라든가, 아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역시 내가 옛날 생각했던 거.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회 관계를 좀 끊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뭐라 하죠, 공부면 공부 참 힘들거든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임상에 적용해 가면서 해야 좀 더 깔끔한 게 아닌가. 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핑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래도 지금까지 또 방송 한 번도 펑크 내지 않으시고 네. 꾸준히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저희가 거의 1년 가까이 네. 했던 방송이 있었잖아요. 네. 네. 시리즈물을 남기신 거니까 네. 나중에 책 몇 권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번에 그 철학 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 던져주신 거.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시작했죠. 이것도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네. 괜찮다. 네.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한의학과 네. 그다음에 서양의학의 그 진단이라든가 어떤 용어의 어떤 차이 에서 제가 먼저 이제 음양 오행 중에 네. 음양이라는 거 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따뜻하고 차가운 거 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뭐 조금 드린 거나 다름없죠, 그죠? 그렇죠. 맛만 보여주셨죠. 네. 보면은 그 임상에서 볼 때 이 한열 그러니까 차갑고 뜨거운 거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찾아봤는데 백신 주사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백신 주사는 어떤 온도에 보관할까요?
냉장고에다 하잖아요. 그렇죠. 왜 활동을 줄이기 위해서 못하게 해야 되니까 못하게. 얘네들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인체에 딱 들어간 순간 어차피 인체 체온에 맞춰서 얘네들이 이제 활동을 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거와 대비적으로 최근에 이제 암 치료 중에 고주파 온열 치료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온열 치료기라는 건 말 그대로 열을 가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건 뭐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몇 도씨의 온도를 이렇게 체온보다 높게 이렇게 가했을 때 뭐 암 세포들이 이에 취약하더라. 네. 그래서 합니다. 이게 곧 뭡니까? 한열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뼈서 가다가 이제 뭐 접질르고 하고 네. 아니면 뭐 운동하다가 뭐 어깨를 뭐 다치고 네. 했을 때 뭐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우리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 네. 그 어깨를 다치면 이제 야구 투수를 다 마무리하고 들어오면 항상 어깨에다가 아이스팩을 탁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삐거나 처음에 네. 다쳤을 때는 이렇게 냉팩을 하죠, 그죠? 네, 네.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 잘 안 나. 얘네들이 네. 잘 안 날 때도 냉팩을 하나요? 그때는 핫팩을 하죠. 그렇죠. 왜 핫팩을 할까요? 활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 혈액 순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운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켜서 네. 좀 더 치료에 가깝게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개념이 있죠, 벌써 이 서양 의학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갱년기 열이 있지 않습니까? 갱년기 열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화끈화끈거리고 네. 얼굴이. 그때 가서 처방을 받는 게 뭐죠? 산부인과 가서 뭘까요? 처방 받는 게? 전 잘 모르겠는데. 호르몬제. 호르몬제. 네. 근데 그 호르몬제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이 호르몬을 가함으로써 열을 식혀주나. 그렇죠. 네. 식혀주거나 아니면 열을 그냥 뭐라 하죠? 이렇게 포섭한다 그러나 네. 그런 개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어떤 한열의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네. 여성 호르몬은 이럴 때는 그 차가운 개념이고, 그죠? 갱년기 열은 말 그대로 이제 열이고 네. 이런 개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은 좀 더 깊게 이제 그 들어가긴 하긴 해야 되는데 갑상선 그 이상 중에서 네. 갑상선 저하증이 있고 갑상선 항진증이 있습니다. 네. 항진증은 열에 가깝겠죠, 그죠? 갑상선 저하증은 한에 가깝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네. 우리가 감기 걸릴 때 기침 가래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기침 가래는 한열로 나누면은 어디에 가깝겠습니까? 한쪽에 가깝고. 그렇죠. 네. 오. 우리 한의학의 거의 이제 레이던트 말년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 할 때, 네. 건강 검진 하신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죠. 고지혈증과 그 통풍 같은 게 나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열 증상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어떤 그 질병을 예를 들어서 서양 의학에서 그 아직은 미숙한 이런 어떤 한열 개념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보충해 보겠습니다. 암 중에 이제 여성분들 암이죠. 여성분들이 걸리시는 암 중에 자궁암과 이제 유방암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네. 어느 거가 그 한쪽에 가까울까요? 한이요. 네. 저는 자궁암이 한에 그렇죠. 가까울 것 같다. 자궁암이고 네. 약간 열쪽에 가까운 게 유방암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유방암도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음 중에 양이 있고, 네. 그죠? 양 중에 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방암을 뭐 좀 열쪽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네. 이 유방암도 보면은 그 음과 양으로 또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유방암이
요새 치료율이 사실은 좀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지금. 유방암은 그래도 예후가 좋은 편이죠. 좋은 편인데 네. 그 중에 예후가 안 좋은 게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있습니다. 네. 3중 음성 유방암. 3중 말 그대로 이 세 가지라는 것이고요. 네. 음성 말 그대로 이제 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유방암 중에 3중 음성 유방암이 거의 한 15%에서 한 25% 된다고 하고요. 네. 그 유방암을 걸리시는 분들 중에 주로 이제 40세 이하에서 이제 많다고 합니다. 네. 많다고 하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걸리네요. 근데 이제 왜 이제 이거를 이제 따로 그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네. 유방암 치료가 요새 치료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3중 음성 유방암은 아직 좀 치료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네. 다른 유방암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마침 3중이고 이 3중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유방암의 그 원인을 검사하다 보면 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용체가 3중 음성이니까 없다는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EI라고 이제 대문자로 이제 약자를 했는데요. 이거는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수용체가 없는 이런 유방암들은 좀 예후가 좀 더 안 좋은데 어떤 식으로 예후가 안 좋으냐면 이 암들은 좀 더 공격적이다. 네. 얘기죠. 그래서 전이도 잘 되고 그래서 원격 전이되는 경우가 이 3중 음성 유방암에서는 거의 한 3명 중에 1명꼴.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기대 수명이 한 1년 한 3, 4개월? 네.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치료가 된 줄 알았는데 또 재발률도 높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3중 음성할 때 이 에스트로겐 리셉터 그다음에 HER 그다음에 그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한의학에서는 이제 음양의 개념이 있었다. 그리고 한열의 개념이 있었는데 네.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출발은 하지는 않았지만 치료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거기에 맞춰서 사실 치료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성 호르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음양할 때 음이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할 때 이 프로게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겠죠. 네, 양. 그죠? 그렇죠. 한열할 때 열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하나 있는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는 뭔가요? 그러면 중간 정도인가요? 그렇죠. 중간이겠죠. 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 뼈에 전이가 됐다. 뭐 일반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네. 뼈에 전이가 됐을 때는 그나마 좀 덜 치명적인데 이제 뇌라든가 네. 폐로 전이가 되면은 좀 더 치명적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뼈라는 거는 우리 몸속 가장 깊숙한 곳이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뇌라든가 폐라는 거는 가장 외부와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인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한열로 구분했을 때는 그리고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뼈는 음쪽. 네. 그죠? 뇌는 양. 그다음에 폐도 마찬가지로 양쪽. 네. 한열로 나눌 때도 그렇게 또 대입시켜서 나눌 수가 있겠죠. 전에 그 제가 이제 화병 치료를 뭐 집중적으로 좀 많이 했을 때 네. 그때 여성분들 그 암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화병도 있고 암도 있는 분들한테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많이 느꼈던 바는
그 화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뭐 유방암에서 다 치료가 됐는데 갑상선암이 또 발생하고 옮겨갈 수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자궁암, 네. 자궁암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새 말하는 뭐 전이라는 게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전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사실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암에서는 뭐 어떤 암으로 전이가 되더라, 어느 부위로 전이가 많이 되더라. 이게 이제 통계적인 거죠, 그죠? 네. 통계적인 건데. 저는 이제 어떤 그 고리, 어떤 추동력을 이제 화병이라는 걸로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 우울증이 많았던 분들은 주로 자궁암이나 그 유방암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까울까요? 우울증이 있는 분요. 네. 자궁 쪽이 아닐까. 자궁 쪽. 네. 화병은 유방암. 유방암이죠. 네. 그죠. 그러면은 그 일단 여기서 그 우리 서양의학과 우리 한의학의 차이점을 이제 뭐로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측면, 네. 이런 거를 대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한의학이 좀 더 유용하다. 그 부족한 거는 제가 이제 뭐 불교 철학에서 좀 가져온 게 좀 있는데, 자, 여성들의 그 신체적인 아니면은 정신적인 그 바탕은 이건 어쩔 네. 수 없는 겁니다. 그 남성들보다 뭐가 강하다고 하죠? 여성이 남성보다 강한 거요. 네, 아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여성들은 감각이 좀 더 육감이 있잖아요. 네. 촉. 그런 촉 같은 게 훨씬 남자보다 좋다고 알려져 있고, 뭐 인내심 같은 것도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여성이 더 강한 거. 남자들이 잘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 남자들은 욱하는 거 잘하죠. 나라를 지키는 거? 네, 뭐 힘쓰는 거 잘하겠죠. 그 동양 철학에 보면 음양을 얘기할 때 네. 음은 안으로 갈무리하는 거죠, 그죠? 양은 밖으로 펼쳐지는 거고 말씀하신 네. 대로. 그래서 이거를 사람으로 대입을 해보면 네. 여성분들은 소유욕이 강합니다. 소유욕. 그렇죠. 네. 소유욕이 강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그 심리가 뭐죠? 뭐 탐심? 그렇죠. 네. 질투. 네.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뭔데? 그렇죠. 쟤는 몇 평 아파트에 살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부동산, 특히 뭐 아파트 이 투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동산 때문에 뭐 기분 나쁜 상상이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뭐 제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네. 이제 좀 달라질 거라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항암 치료도 보면은 네. 유방암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은 네. 1차적으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치료가 끝나는 분들은 사실은 빨리 좀 치유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항암 화학 치료나 그다음 이것보다 좀 더 발달한 표적 치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유방암 같은 경우에 뭐 이 암이 뭐 시계로 따지면 3시 방향 몇 센티 거리에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3D로 돌려서 거기에 맞는 그 뭐 항암 표적 치료를 하겠죠. 네.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자, 수술과 방사선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음양으로 얘기해 보면 무슨 치료인가요? 저는 양쪽으로 음인가요? 음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그 이 암이 터전을 잡고 있는 그 곳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음으로 저기 하셔야 돼. 이제
접근해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항암 화학 치료, 약물 치료죠, 그죠? 예. 이거나 이거보다 발달한 항암 표적 치료는 좀 더 뭐에 가까운 거죠? 그건 양에 가까운 네. 거죠. 쫓아가서 하는 거니까 얘는. 네. 그죠? 없애는 것과 또 쫓아가서 하는 거 네.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삼중 음성 유방암 치료는 결국 그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다음에 HE 그 표피 성장 인자 여기에 대한 그 호르몬 그 억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왜냐하면 이제 뭐 이런 저 수용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해서 이 호르몬을 억제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무슨 치료인가요? 한열 치료에서 한 치료인가요? 없애는 거. 네, 그렇다 치고. 제가 잘못 짚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로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네. 이 수술도 안 되고 그다음에 멀리 이렇게 전이가 된 삼중 음성 치료에 대해서 최근에 훌륭한 치료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어떤 치료법일까요? 양방에서? 양방에선 그 암 치료는 크게 항암 치료, 그다음에 면역 치료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암세포를 주로 공격하거나 제압하는 항암 치료.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상 세포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네, 면역 치료. 네.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여기서 이제 이 면역 치료라고 합니다. 면역 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 아테졸리주마비라고 합니다. 이 면역 치료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우리가 그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 우리의 그 정상적인 세포가 T세포라고 합니다. 네. T세포인데 이 T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그 면역 세포가 또 있습니다. 그 암세포에 그 박혀 있는 네. 면역 세포 중에 이 T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그게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암세포의 그 면역 세포 중에 이 T세포를 억제하는 그 단백질 거기를 차단하는 방식인 거죠. 말하자면. 네. 이게 이제 설명이 제가 조금 그거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중동 전쟁에서 이걸 비유를 해도 되나 모르겠다. 중동 전쟁에서 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는 게 뭡니까? 무기 방어하는 거죠. 방어하는 거죠, 네. 그죠? 이거는 말하자면 음적인 거죠, 그죠? 네. 근데 이번에 이란에서 쐈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네. 이거는 양적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 아주 대량으로 발포가 되는 바람에 네. 일부는 그 떨어졌죠. 네. 그 말하자면 이겁니다. 뭐냐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올 때 걔네들의 그 센서라고 하나요? 거기에 붙어갖고 그거를 이제 격파시킬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네. 말하자면 그런 개념입니다. 이 지금 아테졸리주마비라는 이 면역 치료라는 게 네. 그런 개념이죠. 그럼 여기에는 뭐 이제 또 뭐 따로 뭐 알부민 결합 뭐 파클리탁셀이라는 그런 치료법을 이제 같이 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해서 연구상에서는 네. 연구상에서는 한 50% 치료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지금 임상에서 이제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임상 결과는 이게 한 7개월 정도 더 이상 이게 암이 진행되지도 않고 네. 없어지도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요새는 그 암 치료 기법이 진짜 하루가 다르거든요. 지금. 계속 발전하죠. 그래서 그 암을 이제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제 뭐 일단 자신감을 가지란 말부터 시작해서 하루에도 더 열심히 살으셔라.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암 치료에 있어서 그 어떤 그 음양의 개념, 한혈의 개념, 이걸로 시작은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면역 치료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우리 한의학은 본래부터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그 서양의학적인 어떤 진단, 서양의학적인 그런 어떤 용어, 이거와 우리 그 한의학적인 진단 아니면 한의학의 그 어떤 용어를 잘 그거를 연계를 시켜서 더 좋은 치료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 그 한혈에 대한 어떤 서양의학과 우리 한의학의 그 어떤 출발점, 그 다음에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로 더 말씀드려보면 파킨슨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와 제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당뇨 이렇게 좀 대입을 시켜봤는데요. 파킨슨병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당뇨에 비해서 좀 더 음적인 병입니다. 그 한의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음적인 병이고, 한혈로 따져볼 땐 차가운 쪽에 가깝다는 얘기죠. 먼저 역류성 식도염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음양에서 좀 더 양에 가까운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혈로 따지면 좀 더 열 증상에 가까운 게 아닌가. 역류성 식도염 중에 그 역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류. 거꾸로 올라온다는 거죠. 뭐가 거꾸로 올라가죠? 위산 같은 거. 우리가 대개는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 물은 내려가죠. 근데 이거 어떻게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그렇죠. 그게 뭡니까? 거죠. 그게 열이죠, 그렇죠? 우리가 열이면 열 같은 걸 위로 뜨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열에 가까운 거다. 당뇨도 열 증상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뇨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파킨슨병은 좀 더 한혈할 때 한쪽에 가깝고 음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지금 서양의학과 그 우리 한의학의 그 용어나 진단의 그 차이의 시작,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도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드린 이 파킨슨병과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당뇨병에서 또 그 파킨슨병은 그 서양 의학과 그 한의학의 그 진단 용어나 치료에 있어서 그 좀 차이점이 좌우가 또 있습니다. 좌우가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점이 또 좌우에서 있습니다. 이게 뭐 모든 방면에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드린 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다음 시간에 이제 파킨슨병을 예를 들어서 그 좌우에 대한 그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그 어떤 차이점, 접근 방법 이런 걸 좀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